고분자의 가장 간단한 거가 이제 폴리에틸렌이니까, 그죠? 폴리에틸렌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제 시그마 결합이고, 하나는 파이 결합이고, 그래서 이제 카본과 카본이 이렇게 한번 시그마 결합으로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파이 결합으로 이렇게 잡고. 근데 이제 시그마 결합은 이제 딱 굳건하게 잡혀 있고, 파이 결합은 외부에서 자극만 주면은 딱 이게 끊어지면서 옆에 있는 걸 잡을 수가 있어. 지금 이제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더블 본드를 이해할 때 보통 이렇게 전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 하나는 바로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요 전자는 한쪽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블 본드 파이 결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톤을 잡을 수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폴리에틸렌의 이제 그 합성 중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니시에이터라는 거가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는 게시제입니다. 게시제하고 우리 쪽에서는 촉매, 또는 영어로는 캐탈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촉매는 어떤 화학 반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조금 더 좀 낮은 온도에서 또는 더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하게끔 해주는 물질, 그걸 이제 촉매라고 하는데, 이 폴리에틸렌과 같은 부가중합을 할 때는 이런 촉매의 개념이 아니라 게시제예요. 요거는 바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일단은 도미노 같은 경우에 보면 수백 개, 수천 개가 쌓여져 있는, 놓여져 있는 그 도미노에서 첫 번째 도미노만 내가 탁 치고 넘어뜨리면 그게 이제 개시를 시키는 거지. 개시를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쫙 다 이제 넘어지는 거지. 그런 역할을 하는 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부가중합을 그 스텝 중합이라는 거가 있는데, 스텝 중합은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손잡는 게임으로, 예를 들어서 남자 50명, 여자 50명 투입해갖고 남자는 여자 손잡고 여자는 남자 손잡고 요렇게 진행되는 거는 이제 스텝 폴리메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촉매 개념으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손을 잡는, 그래서 이제 고분자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잘하는데, 또 다른 고분자의 이 만드는 과정 중에 내가 이제 남녀 구별 없이 학생 100명을 운동장에 투입을 하고 너 기준 해갖고 2열 종대시키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기준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 25명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는 거지. 1열 종대하면 한 50명이 계속 달라붙어. 이런 식으로 중합되는 거를 우리들은 이제 부가중합이라고 하고, 바로 폴리에틸렌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I라고 표시하는 거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들어볼 텐데, 게시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50명, 100명 풀어놓은 그런 운동장의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지정할 때 1열 기준하고 2열 종대,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이제 모노머들이 달라붙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조금 이제 고분자 화학 좀 상위 과정에서 조금 더 깊게 메커니즘을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초급 레벨에서는 이렇게 이니시에이트라는 놈이 요 에틸렌이라고 하는 모노머를 활성화시켜서 계속해서 손잡는 이런 과정.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에틸렌 또는 이제 부가적인 이제 또 다른 모노머들이 계속해서 더블 본드에 파이 결합이 깨지면서 계속 붙잡는 형태로 계속 자라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R이 H지만 이제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R이 이제 CH3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요 모노머들이 똑같은 반복 단위 구조를 가지면서 쭉 중합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에틸렌을 요걸 갖고 이제 이니시에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메이제이션을 시키면은 요 단위 구조가 계속 CH2, CH2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고분자를 자라. 뭐 가장 간단한 그 모노머가 에틸렌이기 때문에 합성도 아주 간단해 보이죠. 그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들은 이제 중합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폴리메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에텐이라고도 하고 더블 본드를 갖고 에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고 학계에서도 그냥 에틸렌으로 통일을 해서 에틸렌을 중합하면은 폴리에틸렌이 되고 약자로 P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분자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가 바로 폴리에틸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쉽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또 한번 이제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초 유분 중에 이제 부타디엔이 있었죠. 원쓰리 부타디엔, 그죠? 요거는 이제 H가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메칠기가 있는 요런 또 부타디엔이 있고 요거는 그냥 H가 있는 원래 오리지널 원쓰리 부타디엔이고요. 메칠기가 있는 부타디엔도 있고 그 다음에 CL이 붙어 있는 부타디엔도 있고 요거는 오리지널 부타디엔이고 요거는 네오프렌, 요거는 클로로프렌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약간 내화학성이 좋은 고무의 원료이기도 하는데 요거 구조를 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블 본드 있고 또 시그마, 그다음에 더블 본드 있고 이런 것들을 보통 컨주게이티드 DN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원쓰리 DN인데 여기에 이제 CL이 하나가 있는 거죠. 아하, 이것도 이제 고무의 원료입니다. 부타디엔으로부터 이제 유도된 물질인데 이것도 이제 역시 더블 본드가 깨지면서 부타디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럼 요 놈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럼 요 놈이 요로 전자를 주고, 요 놈이 전자 요로 주고, 전자 요로 주고, 전자가 요로 주고, 그죠? 그러면 요 놈은 이제 가운데 더블 본드가 있으면서 양쪽에 이렇게 라디칼이 생기고, 요 라디칼은 계속해서 또 옆에 거를 잡아가고. 그럼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이제 부타디엔도 그렇고 요 네오프렌, 클로로프렌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손잡기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고분자는 길이가 되게 길어지고 그 중간중간에는 뭐가 있게 돼요? 더블 본드가 있게 돼요. 그럼 또 다른 고분자 체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긴 고분자가 나오고 중간중간에 더블 본드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내가 구디어라는 사람 가왕 얘기를 했는데 황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더블 본드와 더블 본드 사이에 설포가 들어가면서 설파이드 결합으로 크로스링킹이 생기고 그죠? 딱딱한 고무를 만들 수 있다고 가볍게 얘기를 했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클로로프렌이 중합이 되면은 가운데 더블 본드 있으면서 계속해서 분자들이 자라게 되는 요거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죠? 요거가 이제 폴리머 신세시스고 고분자 합성이라고 얘기하고 고분자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특히 한국말로는 중합, 영어로는 폴리메리제이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요 앞부분에서는 일단 고분자에 대한 가벼운 이제 인트로를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도 나왔지만은
보통 고분자의 일반적인 고체 상태에서의 모델은 흔히 얘기할 때 보면은 이런 프린지드 마이셀 모델이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멜라 모델이라는 거가 있어요. 프린지드 마이셀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끔 이제 어디 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파스타면 같은 거 팔 때, 또는 한국에서도 칼국수 같은 거 팔 때 보면은 이렇게 찹돼 있는 거, 잘라져 있는 이제 요 정도, 한 요 정도 사이즈겠지, 그죠? 요 정도 사이즈에 예를 들어서 파스타 면을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는 종이로 한번 묶어갖고 팔잖아, 그죠? 그렇게 사잖아요, 그죠? 그거 본 적 있죠, 그죠? 그런 형태의 모델, 고분자 중에 보면은 마치 한국 사람들 어디 명절 때 윷놀이 하잖아. 윷놀이 할 때 윷을 그냥 이렇게 하나 뭉쳐놓고 이런 상태로 있는 고분자의 모델, 그지? 그지? 그게 이제 이런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또 다른 모델은 여러분들 봉지라면을 생각하면 돼. 봉지라면에 보면은 이 면을 보통은 그 좁은 공간에 그래도 면을 많이 투여하기 위해서 그 라면바를 이렇게 폴딩, 그죠? 접혀졌잖아. 접어서 넣잖아, 그죠? 폴딩된 구조를 갖고 있지. 이런 게 바로 이제 라멜라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죠? 쫓아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국수 또는 이러한 라면 바를 냄비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가열을 하고, 이거는 이제 멜트 용융을 시킨다든지 또는 용의 솔루션 상태를 만들게 되면 요것들이 이제 조금 다른 형태를 갖게 되죠. 봉지라면에 들어가 있는 잘 정리 정도인데 접혀진 라면 바를 냄비에다가 이제 투여를 하고 물 넣고 끓이고, 그 다음에 약간 젓가락질로 약간 몇 번 이렇게 헤쳐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마구잡이로 존재하게 되지. 그렇죠? 요 모델, 요거를 우리들은 랜덤 코일이라고 합니다. 랜덤 코일. 랜덤 코일. 이쪽에는 그래도 질서가 보이죠? 오도가 보이죠? 질서. 여기도 약간 질서가 보이죠? 오도. 요거는 약간 무질서, 디스오도가 보이죠, 그죠? 이쪽은 뭔가 이 물질들이 잘 패킹이 잘 된 것 같죠? 패킹 효율이 좀 높죠? 그죠? 요것도 약간 패킹이 잘 돼 있는 것 같죠? 그죠? 요거는 패킹이 잘 안 돼 있지, 그죠?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만원버스라든지 지하철에서 그래도 많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태우려고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또 패킹이 어렵지, 그지? 질서 있게 딱 이렇게. 요새는 또 백팩도 이제 뒤에서 매면 또 패킹이 어려워지니까 백팩도 이제 또 벗어갖고 이제 여기다 가운데 좀 놓고 요런 식으로. 무질서, 질서. 이렇게 질서가 많은 것들은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려고 해요. 고분자들 보면 어떤 고분자들은 이렇게 무질서를 선호하는 고분자들도 있고, 어떤 놈들은 질서를 선호하는 놈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질서를 선호하는 놈들은 주로 이제 결정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정성. 근데 이렇게 무질서를 선호하는 고분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들은 무정형 또는 이제 영어로는 아모포스, 또는 무정형은 이제 동일어로 비결정성이 겠죠. 결정성은 이제 크리스탈라인. 그러니까 고분자는 보통 결정성 고분자와 비결정성 고분자로 나눠져요. 크리스탈라인한 폴리머, 그다음에 아모포스 폴리머. 또 이제 아모포스 폴리머의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또 이제 아모포스하고 똑같이 우리는 글래시아다, 유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정은 보통 불투명해요. 그 다음에 비결정성은
투명해요. 유리 결정일까요? 비결정일까요? 비결정이야. 비결정이에요. 비결정성. 하여튼 또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제 처음 고분자를 접하는 사람한테 고분자가 도대체 일단 내가 고분자 제품을 첫 강의 시간에 갖고 와서 다 소개를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지? 그거 지금 가볍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 거 보면 아하 요거는 지금 이제 고분자를 약간 해트린 거야. 풀어친 거야. 라면바를 예를 들어서 약간 풀어해갖고 마구 풀어헤친 그 상태를 보여주고 우리 쪽에서는 이런 거를 란덤 코일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프리리 조인티드 체인. 고분자 체인은 체인인데 이렇게도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프리리 조인트를 갖고 있는 이런 체인으로 해갖고 요 체인의 어떤 조인트를 중심은 요 놈이 회전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우리들도 인간도 여기도 뼈로 되어 있지만은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이 있죠. 여기 있죠, 그죠? 요 조인트라는 거죠, 그렇지? 요 조인트를 중심으로 이게 움직이는 거지. 요 조인트를 중심으로는 요 팔뚝이 요 조인트를 중심으로는 요렇게 플립도 되고 돌기도 하고. 요 관절을 중심으로도 역시 이렇게 락킹 모션도 하지만 이것도 접혀지고, 그렇지? 이게 프리리 조인트를 중심으로 간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고분자도 이제 카본으로 전부 다 연결됐는데 이 특정 카본 요 위치도 조인트와 같이 요 놈이 그냥 전부 다 플립되기도 한단 말이죠. 접혀지기도 하고 뒤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요 체인이 여기를 중심으로 조인트로 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고분자를 도시적으로 얘기할 때 프리리 자유롭게 조인티드 체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고분자를 이제 초보자들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틸렌 이제 알겠어. CH2 에틸렌을 계속해서 중합하면은 이제 폴리에틸렌이 되는데 요 전체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그게 궁금한 거지, 그지? 여러분들도 보면은 그 화장지 그저 끈과 휴지도 보면은 감겨져 있단 말이야. 어떨 때는 여러분들 궁금하잖아. 그 쫙 폈을 때는 도대체 몇 미터까지 갈까, 그지? 한 수십 미터 갈 거 아니야, 그지? 잘 패킹이 돼 있어 갖고 이렇게 딱 컴팩트하게 돼 있지만 그걸 딱 풀어 해주고 싶단 말이야. 그다음에 그 길이를 알고 싶은 거지. 그다음에 이제 봉지라면에 들어있는 라면발도 지금 접혀서 막 패킹이 돼 있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쫙 늘려봐갖고 이 시작과 끝을 한번 자로 한번 재고 싶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 의미가 바로 end-to-end distance of fully extended chain of polyethylene. 폴리에틸렌이 이렇게 폴딩, 이렇게 굽어져서 패킹되어 있는 상태로 고체 상태에 존재하지만 요거를 많이 폴리에틸렌을 쫙 폈을 때는 그 시작과 끝에 이제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일 그 폴리에틸렌의 이제 분자량이 만일 28만이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이제 28만짜리의 폴리에틸렌을 쫙 폈어. 스트레이트 파마 같이 그냥 쫙 핀 거야. 쫙 폈어. 쫙 펴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자로 잰다는 의미야. 그 다음에 이제 요 에틸렌 요 단위는 이제 분자량이 28만이고 요거는 카본은 12잖냐. 요거는 14. 그러니까 그 에틸렌의 요 기본적인 단위는 얼마야? 28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리피트 유닛 반복 단위의 이제 분자량은 반복 단위는 분자량이 한 이제 28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단위의 이제 랭스가 2옴스트롱이고 요거는 요걸 알려져 있고 그러면은 이제 28만짜리의 폴리에틸렌은 보통 이제 그 반복 단위가 한 10,000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10,000개에다가 이제 그 2옴스트롱을 곱하고 이제 DP는 이제 중압도
또는 반복 단위 디그리 오브 포리메리제이션 요걸 곱해버리면은 이제 만에다가 2옴스트롱 곱하면은 2만 옴스트롱 마이크로미터로 바꿀 때는 2마이크로. 그러니까 이제 폴리에틸렌 28만짜리를 쫙 스트레이트 팜하듯이 늘려갖고 딱 재버리면 2마이크로 정도. 그 정도라고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 요거는 회전 방향.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뭐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 자리가 있고 옆에 또 사람 앉아 있으면은 근데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은 좀 불편하잖아. 자기도 이제 작업 공간이 좀 있어야 되고 뭔가 이 공간이 있어야 되지. 기본적인 고분자가 차지하는 어떤 공간, 자기만의 나와바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나도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너무 여러분들이 나 가깝게 있으면 내가 나도 내 반경 안에 들어오면은 걸리적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고분자들도 같이 이제 뭐 특정 상태에서 위치는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지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또 고분자들도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어떤 반경이 있을 거란 말이야. 회전 반경. 여기서 지금 요 고분자 물리 쪽에서는 radius of gyration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고분자를 이제 어떤 특정 센터로부터 얼마만큼의 반경을 갖고 있나 고분자들은 그거에 대한 내용. 요거는 이제 얼추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는 것보다도 일단 고분자의 그 미시 상태에서의 어떤 그 길이하고 그 반경을 얘기해 주려고 요거를 슬라이드에 집어넣은 거예요. 보통 이제 분자량이 28만 정도 되는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fully extended 쫙 폈을 때 end to end distance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2만 옴스트롱이고 보통 이제 회전 반경은 그냥 요 end to end distance를 그냥 루트만 씌워버리면 되고 2만을 루트를 씌워버리면 회전 반경은 한 141 옴스트롱 정도 센터링으로 그게 이제 고분자가 아주 미시적인 상태에서 위치를 차지할 때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RG라고 표시해요. 요거는 radius of gyration, 회전 반경. 네? 요것도 이제 고분자를 만드는 특히 이제 가장 간단한 거가 폴리에틸렌이니까 폴리에틸렌을 현업에서 만드는 그런 이제 공정에 대한 거를 이렇게 모식도로 표현한 겁니다. 일단 여기가 바로 이제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어떤 반응이겠고,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보면 미케니컬 스터로 이제 기계적 교반기로 이제 교반해 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리액터고, 여기 리액터에는 이제 솔벤트가 이제 투입되고, 또 이쪽 세계에서는 또 이제 지글러 나타 촉매라는 거가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메탈로센 촉매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사용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에틸렌을 중합하려고 그러면 이 지글러 나타,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을 중합하려고 그러면 지글러 나타라는 촉매를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일단은 요 모식도에서는 지글러 나타 촉매가 요 반응기에 투입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에틸렌은 그 상온에서 기체입니다. 그래서 가스 상태로 요 반응기에 지금 이제 에틸렌이 투입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솔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솔벤트에 에틸렌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 또는 이제 슬러리 된 상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합을 하는 겁니다. 중합을 해요. 그럼 이제 중합이 다 끝났어. 중합이 다 끝나면은 어떤 혼합물이 나오겠죠? 그 혼합물 슬러리에는 PECS가 다 있죠. 여기서 P는 이제 폴리에틸렌, 에틸렌이 중합된 폴리에틸렌이 있고,
E는 unreacted 에틸렌. 에틸렌 중에서 일단 미반응된 에틸렌도 역시 존재할 것이고, C는 이제 촉매를 투입을 했으니까 촉매, 캐탈리스트가 이렇게 있고, 또 솔벤트가 있고, 또 추후에 나오지만 W는 워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고분자 반응을 시켰어. 시킨 다음에 이제 그 슬러리를 이제 반응기에서 빼내고, 그죠? 빼내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unreacted 에틸렌, 미반응 에틸렌은 다시 뽑아갖고 컴프레서로 압축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요 반응기에 재투입하고 리사이클하고 그걸 보여주고 있죠. 한편 이제 요 슬러리에다가 슬러리가 이제 반응이 끝난 다음에 이제 빼내는데 빼낸 거에 예를 들어서 메탄올과 같은 알코올에다가 그냥 슬러리를 확 이제 풀어 터트려요. 풀어 터트리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요 메탄올 솔벤트 요 상에서 상분리가 일어나 갖고 이제 촉매가 일단 제거가 되고 필터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하고 솔벤트만 되어 있는 슬러리만 또 따로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핫 워터 베스, 뜨거운 물 있는 베스에다가 또 요 슬러리를 퐁당 담가버려요. 담가버리면은 이제 솔벤트는 제거가 되고 또 제거된 솔벤트는 역시 리커버링해서 또 재사용해야 되니까 또 다시 또 원래 시스템으로 재피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를 이제 뜨거운 물 속에 이제 슬러리화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어에서 물을 건조시키면 드라이드 폴리에틸렌이 되고 최종적으로 폴리에틸렌은 이와 같은 쌀알 형태. 맨 처음에 강의에 내가 뭐 쌀알 같은 거 갖고 와서 여러분들 소개한 거 있죠? 바로 이제 그게 이런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좀 사용자가 편안하게 이렇게 쌀알 같이 칩 형태로도 이제 공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펠렛 형태로도 이제 공급을 해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쓰는 겁니다. 가볍게 이제 폴리에틸렌 만드는 공정을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에틸렌으로부터 P-칩을 만든 이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식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 폴리에틸렌 칩을 갖고 저 폴리에틸렌 칩은 이제 한 25kg 백이라든지 이런 데다 넣고 이제 소비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비자가 이제 그걸 이제 폴리에틸렌 같은 거 폴리에틸렌 칩을 사고 와서 그거 갖고 이제 이렇게 바틀도 만들고 또는 이렇게 랩 같은 것도 만들고 집에서 사용할 랩 또는 이제 비닐 일회용 장갑도 만들고 그런 거죠. 수지가 있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P 수지가 있으면은 이거 갖고 이제 성형을 하는데 다양한 성형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지. 보통 이제 대표적인 성형은 우리들은 사출, 그 다음에 이제 압출이 있겠지. 사출은 여러분들 그 길거리에서 보는 금붕어빵, 붕어빵을 보면 돼요. 길거리에서 붕어빵 또는 계란빵 같은 거 보면 어떤 몰드가 있잖아요. 틀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 반죽해 놓은 거 붓고, 그지? 그 다음에 앙꼬 같은 거 넣고, 그지? 다 넣은 다음에 몰드 틀을 이제 딱 닫고 열 가해갖고, 그죠? 좀 한 4, 5분 정도 있으면 뚜껑 열면은 이제 금붕어빵이 튀어나오고 그런 방식, 사출 방식, 그지? 압출은 여러분들 그 쌀 갖고 그 가래떡 만드는 거, 떡볶이떡, 떡국 만드는 거 그거 생각하면 되지. 그건 이제 압출이고. 근데 이제 다양한 이제 성형 방법에 의해서 이제 성형품, 몰드를 이용한 몰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지 갖고 예를 들어서 섬유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필름도 만들 수가 있고, 조금 두꺼운 시트도 만들 수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주로 이렇게 어떤 틀에다가 넣고 몰딩된 상태로 만드는 것들을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플라스틱이 아무래도 파퓰러해지니까 고분자 플라스틱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요거는 지금 이제 요거는 약간 글씨가 약간 이 거꾸로 됐어요. 여기서는 몰드 여기 틀에다가 이제 고분자 폴리에틸렌 칩을 이제 이렇게 사출기에다가 넣고 열을 줘갖고 녹인 다음에 요 몰드에다가 싸주는 거야. 몰드에다 싸주고 그다음에 뚜껑 닫고 그다음에 이제 낮은 온도로 식히면은 이제 딱 그다음에 이제 몰드를 열면은 이제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뭐 앞에서도 실물로 내가 보여줬고. 그래서 폴리에틸렌도 뚜껑을 열어보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단한 HDP,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이 있고요. 조금 물렁물렁한 LDP,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DP는 약간 물성이 너무 좀 약간 허접해. 너무 물컹해. 그래서 그걸로 이제 쓰레기백 같은 거 만들면 잘 찢어지기도 하니까 조금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또 LDP가 나는데 보통 LLDP, 리니어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LLDP라는 또 폴리에틸렌도 있고요. 그 다음에 XLP는 폴리에틸렌은 폴리에틸렌인데 크로스 링크된 폴리에틸렌. 그러니까 물성을 조금 더 높인 거예요. 기계적 물성이라서 내열성. 이런 P까지도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LG화학의 홈페이지에서 땄는데 또 폴리에틸렌 말고도 다양한 고분자들이 많죠. 여기서도 보면 이제 LDP도 있고, HDP, LLDP도 있고, SAN이라고 하는 거, ABS, EPS, Expanded Polystyrene, 하여튼 뭐 다양한 고분자, 이런 것들. 역시 고분자에 대해서 계속 인트로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대충 이제 고분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자를 이제 뭐 소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뭘로부터 어떤 고분자가 만들어진다. 에틸렌으로부터 폴리에틸렌이 만들어지고 페트 같은 경우는 PT 같은 경우는 뭐 테레프탈릭 애시드와 에틸렌 그라이콜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합성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케미스트리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마다 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HDP는 이제 결정성이 높아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약간 안 보이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지만 LDP는 투명하기 때문에 빛이 통과하고 또 속이 들여다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닐하우스와 같이 빛이 반드시 투과돼야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또 LDP가 쓰이고 그러니까 이제 고분자도 보면은 고분자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그 고분자에 대한 특징, 프로퍼티도 어느 정도 이제 입문 단계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고분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되는지 맨 처음에 내가 실물 갖고 와서 설명했지만 장갑만 하더라도 닭발 먹을 때 하는 폴리에틸렌 장갑도 필요하지만 또 이제 라텍스 장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비싼 니트릴 장갑 다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고분자를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한 요 정도 케미스트리가 어떻게 되고 특징이 어떻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내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 테스트한다면 PET 수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PET 수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또 PT 수지는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어? 그걸 내가 물어볼 수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이그젠플을 주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일단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모노메릭 유닛. 기본적으로 그 단위 구조가 있잖아. 그죠? 그 단위 구조를 알아야 되겠지.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단위 구조가 프로필렌인데 그 단위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에버리지 체인 렌스 어떤 그 고분자의 길이라든지 또는 분자량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알 필요가 있는 거겠지, 그렇지?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어디 병원 간다 그러면은 병원에 새로 이제 접수를 하면 항상 키 얼마예요, 몸무게 얼마예요, 다 재고 또 걔네들 기록부에다 하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일단은 자기가 다루는 그 고분자가 빈자량이 얼마인지. 아까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얘를 28만으로 했지만 보통 이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빈자량이 60만, 70만이 필요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한 50만 정도도 충분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틸렌 쪽에서는 빈자량 30만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폴리에스터 쪽에서는 빈자량이 한 2만, 3만만 돼도 충분히 그 물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자량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모폴리머냐, 코폴리머냐. 호모폴리머는 예를 들어서 딱 한 종의 예를 들어서 모노머만 사용해서 고분자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두 종 이상의 모노머를 이용해서 이제 고분자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남학생만 손들고 남학생만 일렬 종대 하면 남자들만 일렬 종대 선이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만드는 거는 호모폴리머. 또는 여자만 예를 들어서 1열 종대, 2열 종대 시킨 것도 그렇게 또 호모폴리머지. 하지만은 남녀 구분 없이 자 기준하고 자 1열 종대 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섞여서 쓸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럴 때는 이제 코폴리머가 되는 거지. 술 먹을 때 소주만 먹을 때 스트레이트로 먹을까? 아니면 오늘 섞어 먹을까? 예를 들어서 맥주하고 섞을까 말까? 그냥 스트레이트로 먹자. 야 오늘 조금 섞어서 먹자. 그런 개념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모노모도 예를 들어서 딱 한 종만 중화시킬 수도 있지만 여러 종을 섞을 수가 있어. 여기 같은 경우는 A와 B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에틸렌하고 프로필렌 두 개를 섞어서도 중합되지만 또 제3의 물질 세 개를 섞어서도 중합하고 또 현업에 있어서는 한 5개까지도 섞어서 지가 원하는 물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분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호모폴리머 이게 뭔 소리냐 또는 코폴리머 코라는 거는 투게더라는 뜻이 있잖아 코가. 그러니까 이제 호모폴리머라는 거는 한 종류의 모노머 단위 구조만 이용할 때 요거는 이제 코폴리머는 두 가지 이상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 토폴로지 예를 들어서 모노머 유닛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에 따라 갖고도 예를 들어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토폴로지 같은 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우리 손잡을까 하면은 야 얘들아 우리 손잡고 걸어갈까 하면 당연히 나도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얘들아 우리 손잡자 하면은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바보 같은 놈은 갑자기 이렇게 손잡는 거야.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자는 애들도 있단 말이지. 그치? 또 예를 들어서 야 얘들아 일렬 종대 해. 기준 일렬 종대. 그럼 다 이쪽 보고 서야 되는데 어떤 바보 같은 인간은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뭐 하자는 거야. 근데 그런 바보 같은 거가 있을 수가 있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가 전부 다 토폴로지라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제 고분자가 자랄 때 손을 잡는데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어. 그치? 왜냐하면 고분자에서는 헤드하고 테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모노모 유닛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R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취향기가. 그러면 이쪽이 헤드가 되고 대가리가 되고 이쪽이 뭐가 돼? 꼬리가 된단 말이야. 헤드와 테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머리가 있으면은 머리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있고 뒤쪽이 예를 들어서 뭐 꼬리가 태아됐다 그러잖아요. 이쪽에 꼬리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얘들아 줄 좀 서자 줄 서라 그러면은 당연히 대가리를 헤드를 정면을 향하고 꼬리를 뒤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런 모노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얘네들도 예를 들어서 줄을 서야 되는데 헤드와 전부 다 헤드, 테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헤드와 헤드가 손을 잡아버린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 놈이 예를 들어서 손을 잡을 때 요 헤드가 또 다른 놈의 꼬리를 잡을 수도 있지만은 요쪽의 헤드가 요쪽의 헤드를 잡을 수가 있다. 그렇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들도 손을 잡을 때 요렇게도 손 잡을 수 있지만은 요렇게도 손 잡을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악수할까? 악수할까? 야, 얘 악수할까? 할까? 해보자. 요렇게 한번 잡잖아. 요렇게도 한번 잡잖아. 그지? 요렇게도 악수지만은 또 요렇게도 악수야. 그럼 요거 케이스가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와, 여기서. 얘 오른손으로.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고, 요렇게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네 왼손으로도 이렇게도 잡고, 이렇게도 잡고. 즉, 얘하고 나하고 손 잡는 경우의 수가 지금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와. 알겠어? 근데 우리 인간은 교육받았기 때문에 얘도 오른손을 본능적으로 내고 나도 본능적으로 오른손을 내서 악수를 하지만 원래 4가지 잡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모노모들은 교육받은 애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들은 막 마구잡이로 잡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미시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 그 얘기야. 체인 토폴로지. 그러니까 고분자들이 특성들이 조금씩 다 다른 거가 바로 요 토폴로지에 기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브랜치는 아주 중요하죠. 브랜치는. 그죠? 그러니까 고분자 체인에다가 브랜치를 요렇게만 브랜치를 가볍게 브랜치를 넣을 수도 있지만 브랜치를 세게 넣을 수도 있지. 세게. 그럼 이것도 물성이 아주 팍팍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머리 할 때 펌하더라도 세게, 아줌마 같이 세게, 뭐 세게 펌할 수도 있고, 또는 약하게, 가볍게, 약간 컬만 주는 것도 있고, 그것 다 머리 스타일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 고분자에서도 그런 것도 다 토폴로지에 해당되고, 브랜치도 역시 우리 고분자쟁이들 브랜치를 가지를 잘 조절을 해갖고 이제 물성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가 HDP하고 LDP이지. 내가 잘 그려놨네. 내가 이제 이렇게 아예 브랜치가 없게 한 거. 요거는 HDP. 요거는 HDP. 요거는 LDP. 또 LDP는 브랜치 사이즈가 긴 거 길고 짧은 것도 짧아. 섞여져 있어. 근데 균일한 브랜치, 똑같은 적당한 사이즈 브랜치를 똑같이 넣는 거. 요거는 LDP. 물성이 다 달라. 그거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브랜칭 또는 크로스 링킹. 너희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예를 들어서 자라게 하더라도 나무를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자라게 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중간에 브랜치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적당히 또 이제 고분자 체인과 체인 사이를 예를 들어서 크로스 링킹을 시키겠냐, 제1공학관, 제2공학관 구름다리로 딱 가교시키듯이. 그죠? 다 물성이 달라. 요렇게도 고분자를 만들 수가 있고, 요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요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요렇게 만들면 아주 강력해지지. 그 얘기야. 크로스 브랜칭 또는 크로스 링킹을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도 역시. 근데 합성쟁이들은 요걸 다 조절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오브 폴리메리제이션. 우리들은 또 이제 중합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메커니즘으로 따지면은 스텝 폴리메리제이션이 있고 체인 폴리메리제이션이 있지만, 또 이제 형태적으로 이제 볼 때 보면은 에멀전 상태에서 중합시키는 에멀전 중합이라는 거가 있고, 슬러리 상태에서 중합하는 슬러리 중합이라는 거가 있고, 용액 상태에서 중합하는 용액 중합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솔벤트를 전혀 배제하고 그냥 중합하는 멜트 중합 또는 벌크 중합, 또 여러 가지의 또 카테고리가 있어요. 요런 거.
차차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뭐 이거는 케미스트리 관점에서 이제 고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 다음에 약간 물리적인 측면에서 고분자의 특징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는 덴시티, 가벼우냐 무겁냐 중요하다는 거지, 그지? HDP하고 LDP 자체가 보통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소리는 아하 HDP가 LDP보다 더 비중이 크구나, 더 무겁다, 가볍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프로퍼티에서는 재료쟁이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지. 덴시티. 일단은 플라스틱이 일단은 개발된 거는 한 200년밖에 안 됐는데 기존의 재료였던 세라믹이라든지 금속을 대체할 수 있었던 거는 플라스틱이 가벼우니까. 그치? 그래서 덴시티는 하여튼 또 중요한 개념이고. 서멀 프로퍼티. 상상을 해봐요. 입에다가 껌을 넣는 거 상황하고, 그 다음에 입에다가 얼음을 넣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참고로 껌이란 거는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합성 수지에다가 설탕 좀 집어넣고 자일리톨 향 같은 거 집어넣으면 그게 껌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껌 좀 씹어봤어? 그 소리는 고분자 좀 씹어봤어? 너 젊을 때 껌 좀 씹어봤어? 그게 다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 씹는 거야.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 근데 상태를 보면은 아이스를 입안에다 집어넣어.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H2의 어는 점은 0도씨고, 그지? 또 얼음에 녹는 점은 또 0도씨잖아, 그지? 그 다음에 입안의 온도는 37도인가? 38도, 38도란 말이야. 그러면 입안에다가 이제 얼음을 집어넣었어. 좀 가만 놔둬봐.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지? 얼음이 이제 입안에 있는 체온 38도에 도달하니까 그 전에 벌써 이미 얼음은 스르륵 녹아갖고 물이 돼갖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물이 돼갖고 흐르니까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시간 지나고 나서 있어 없어? 없지. 한편 껌도 입에 집어넣었어. 껌도 지금 보면 뜨거운 여름에 껌은 그래도 약간 끈적끈적한데, 추운 겨울에는 껌도 딱딱해, 그렇지? 그럼 그래서 입에 넣었더니 부드러워지네. 근데 얼음하고 달리 항상 남아있네.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고 그게 남네. 부드러워지네. 그러면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얼음을 예해서 입안에 넣었다는 소리는 뭐야? 입안에다 넣으면은, 아이스를 입안에다 지면은, 그지? 아이스가 멜팅 포인트를 지나서 뭐가 되겠어? 워터가 되는 과정이겠지. 그지? 얼음을 입에 넣었다는 소리는, 얼음을 예를 들어서 입에 넣었다는 소리는 입 안에서 고체 상태의 솔리드 페이스가 무슨 상태로 가는 거야? 리퀴드 페이스로 바꾼 거지. 그치? 얼음을 입에 집어넣었다는 소리는. 근데 이 껌을 집어넣은 거는, 이거 얼음하고 거동이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게 껌이 예를 들어서, 이 껌은 이거는 아이스하고 다른데? 이건 지금 너희들도 보면 딱딱한 상태에서, 그지?
무슨 상태로 변한 거야? 부드러운 상태로 변한 거 같지 않아? 그지? 응? 그렇잖아, 그지? 딱딱한 상태에서 부드러운 상태. 또 요거는 부드러운 거는 약간 또 이제 뭐냐면은, 부드럽다는 표현은 약간 또 이제 보면은, 고무가 원래 부드럽지 않냐, 러버가. 뭔가 고무상 같은 이런 페이스를 가는 거야. 돼지 껍데기 좋아한다? 돼지 껍데기? 그거 똑같아. 돼지 껍데기도 불판에 굽기 전에 되게 딱딱해. 돼지 껍데기 자체가, 그지? 불판에 딱 구우면 그냥 약간 부드러워지잖아, 그지? 즉, 그 껌이라는 거는 입안에서 뭐냐면 딱딱한 상태에서 부드러운 상태 또는 고무상과 같아. 근데 딱딱하다 할 때 표현은 우리들은 글래시한 상태라 그래. 글래시. 유리도 이게 글래시한 놈이야. 그 다음에 약간 브리틀하고 깨지기도 쉽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은 딱딱한 상태를 우리 고분자 속에서는 글래시한 상태로 되고, 약간 그 입안에다 넣고 했더니 약간 부드러운 상태. 그걸 우리들은 러버리한 상태로 바뀌는 거지. 러버리 상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얼음 같은 경우는 솔리드 상태에서 리퀴드 페이스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요 놈은 글래시한 상태에서 러버리한 상태로 바뀌고, 요게 바로 TG, 우리가 얘기하는 유리전이 온도라. 유리전이 온도라는 말 들어봤죠? 유리전이 온도. 저는 고분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페이스 하면은 솔리드 페이스, 리퀴드 페이스, 가스 페이스 이 세 가지만 있는 걸로 알지만은 더 많아요, 페이스가. 우리 인간도 페이스가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누군가는 뭐 인간의 페이스도 보면 상태 보면 희노애락. 사람들은 뭐 기쁠 희자, 뭐 화내다, 뭐 슬프다, 즐겁다, 뭐 희노애락 상태 네 가지만 있다고 하면 천만에. 사람의 상태는 수천 가지예요. 나한테 물어봐, 기분이 오늘 어떤지. 물어봐줘. 나 오늘 기분 꿀꿀해. 꿀꿀한 상태도 있는 거야. 그런 페이스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 오늘 기분이 좀 찜찜해. 오늘 기분 더러워. 그렇지. 희노애락이 없는 것도 되게 많다고, 페이스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페이스가 지금 더럽다 그랬니?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녹화되고 있는데. 오케이.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분자에서는 이런 상태가 있는 거야. 글래시한 상태가. 그 다음에 러버리한 상태가 있고. 그로 인해서 딱딱한 상태가 부드러운 상태로 바뀌는 유리전이 온도라는 그 상태가 있는 거야. TG가. 즉 이러한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 TM이 있고, 껌에서는 뭐가 있어? 껌에서는 TM이 있겠니 없겠니? 없어. 요거는 또 결정성 고분자가 아니라 비결정성 고분자. 여기서는 TG가 있는 거지. 그럼 요거는 TM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몇 도씨가 되겠어? 이게 0도씨가 되겠지, 그지? 그럼 껌의 TG는 얼마 정도 될까? 얼추 20도야. 20도. 이 말은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이 껌은 20도 밑의 온도에서는 딱딱해. 근데 2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아주 부드러워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요 껌은 TG가 20도야. 근데 여러분들 그 페트병, 그 생수병의 그 페트병은 TG가 몇 도냐? 70도야. 그러니까 페트병을 예를 들어서 잘라고 너희들 입에 집어넣어도 절대로 예를 들어서 부드러워지지 않아. 즉 껌의 원료로 쓰일 수가 없는 거야.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가 유일해. 왜냐면 우리 입안의 체온은 38도이기 때문에 항상 그 밑에 온도의 놈을 껌의 재료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페트병은 예를 들어서 TG가 70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건 껌으로 입안에 넣어갖고도 부드러워지지가 않아. 이빨 나가. 근데 이제 너희들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가 되지. 이거의 TG가 70도니까 여기에 끓는 물을 집어넣으면 망친다는 거지. 오징어처럼 쭈글쭈글해져. TG.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
기말고사 때 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쫓아오냐? 얘들아? 그래서 요 표현이야. Can they soften? soft. 부드러워지느냐? 이거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고분자의 프로퍼티가 있는데, when heated. 가열을 했는데, 혹시 그 고분자가 멜트 됐느냐? 아니면 그 고분자가 부드러워졌느냐? 요거 큰 차이라는 거지. 바로 거꾸로. 아이스란 놈은 부드러워지는 개념 없어. 얼음에 뭐 부드러운 뭐 얼음 뭐 딱딱한 놈은 없어. 물론 빙수 만들 때 걔들 부드럽게 좀 한다고 우유 넣어갖고 같이 얼려갖고 가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있지만은 얼음에는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딱딱한 이런 개념 없어. 아이스는 무조건 그냥 녹아버리는 거야. 멜트야. 하지만 껌에서는 멜트란 개념이 없어. 이거 녹는 점 없어요. 녹아지지도 않고. 요거는 딱딱해지느냐 부드러워지느냐 요 페이스를 왔다 갔다 해. 근데 이거나 보면은 이 상 변화가 둘 다 가역적이라는 거지. 리버서블.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가고. 즉 얼음은 워터로도 가지만은 그 워터를 목구멍으로 넘기지 않고 다시 얼리면 다시 뭐로 가? 아이스. 또 아이스도 워터, 아이스, 워터를 무한히 상 변화를 시킬 수가 있지. 리버서블 프로세스. 그럼 껌도 마찬가지야. 껌도 좀 씹었다가 좀 더럽지만 바깥에서 뱉었다가 또 내일 또 씹어도 되지 않아? 응? 안 그래? 응. 더럽지만은. 그럼 뭐 롯데껌이나 이런 애들이 껌 파는 애들이 싫어하겠지. 계속해서 그걸 재활용하니까. 근데 그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보면은 입에 껌이 원래 딱딱한데 입에 넣으면 부드러워지지? 다시 뱉어갖고 바깥에 보관하고 있어봐. 추운 겨울에는 금방 또 딱딱해지지. 그냥 무한 반복이지. 리버서블이지. 그치? 즉 뭐냐면은 요것도 지금 보면 요것도 중심으로 글래시아 상태, 러블리 상태는 무한 반복. 리버서블한 프로세스예요. 페이스 트랜지션. 특히 고분자에서는 이러한 서멀 프로퍼티가 아주 중요합니다. 서멀 프로퍼티가. 그 다음에 이제 결정성, 결정화도. 결정화도를 적당히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결정의 특성이 있고 또 비결정의 특성이 있는데 그걸 적당히 컨비네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성을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흔히 얘기할 때 보면은 특히 섬유에 쓸 수 있는 고분자는 반드시 결정성이 높아야 돼요. 옷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감춰야 누드로 다닐 거 왜 옷을 입고 다녀? 뭔가 감춰야 되거든? 근데 결정성 고분자는 보통 불투명하고 비결정성 고분자는 투명해요. 비결정성 고분자로는 그러니까 섬유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지. 그치? 다 보이는 거. 그러니까 결정성 고분자로 해야지 불투명하게 해서 가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결정성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고 결정성이 우수한 고분자. 물론 기계적인 물성도 좋아야 되지만은 결정성이 우수한 고분자만이 섬유에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뭐 3대, 4대 합성 섬유에 보면은 뭐 폴리에스터, 나일론, 그 다음에 뭐 아크릴,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이런 것들 전부 다 결정성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일단은 그 물리적인 특성에서 보면 이 결정성도 조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얼음도 보면은 얼음도 상태가 어떤 거는 뿌연 얼음이 있고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투명한 얼음이 있고 얼음의 그 결정 격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결정화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료쟁이들은 결정성도 좀 조절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밖에도 우리 또 이제 재료로 쓰이려 그러면은 하드니스, 경도, 스트렝스, 강도, 그 밖에 또 성형, 가공성 이런 것과 다 이제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야지 이제 재료로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고분자의 프로퍼티에 대한 것들도 이제 추후에 지금 또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
또 추후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의 매력은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응용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메탈이라든지 세라믹에 비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성형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어떤 틀만 잘 만들면은 몰드만 제대로 잘 만들면은 다양한 형태 인형도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케이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몰딩된 고분자 제품을 초기에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필름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플라스틱이라고 이제 분류된 세상이 돼서 이제 플라스틱이 워낙 파퓰러하게 이제 혼용되는 마이다 보다 그렇지만은 플라스틱은 보통 이제 우리 쪽에서 할 때 보면 어떤 성형품 중에서도 주로 이제 몰드 금형을 떠서 그 금형의 이제 형태에 맞게끔 제작된 폼 팩터를 갖고 있는 이런 제품은 우리들은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시트 앤 필름. 시트하고 필름이 있으면 좋잖아. 그치? 뭐 포장하기도 좋고,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봉투 만들기도 좋고. 그래서 또 이제 시트하고 필름. 요거는 이제 금속이라든지 세라믹은 아예 뭐 필름 만들 수도 없고, 또 두툼한 세라믹 시트는 있어도 필름과 같이 접히는 세라믹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분자의 주로 이제 아주 강점이 주로 시트라든지 필름 만드는 데서 주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무, 러버가 또 있죠. 초기에는 러버라고 하다가 러버도 결과적으로 흔히 얘기하면 탄성체거든, 탄성체.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엘라스토모란 말도 많이 씁니다. 약간 일라스틱 하다는 소리도 약간 탄성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러버는 그냥 천연 고무, 엘라스토모는 또 합성 고무 그렇게도 예를 들어서 차별해서 부르던 시절도 있지만은 지금 와갖고는 그냥 엘라스토머 이제 고무와 같은 약간 일라스틱한 고분자 전체를 엘라스토머라고도 부릅니다. 고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다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강도도 높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열성도 높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우리들이 이제 섬유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섬유 같은 경우는 또 뜨거운 물에 또 빨래를 해야 되잖아. 가끔 여러분들도 보면은 옷마다 다 특성이 다르지만 어떤 옷은 예를 들어서 찬물에 빠세요, 손빨래 하세요, 어떤 거는 뭐 세탁기에 돌려도 돼요. 어떤 거는 이제 세탁기 돌리면 안 되고 어떤 거는 드라이클리닝 주세요. 그게 이제 옷마다 전부 다 그 열적 특성이라든지 기계적 특성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약간 옷이 좋은 거, 뭐 실크라든지 이런 거를 함부로 물빨래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클리닝 주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섬유로서 쓰일 수 있는 건 아무거나 섬유가 이제 될 수는 없다. 그걸 얘기해 주면서 나름대로 기계적 특성하고 열적 특성이 좋은 고분자만이 섬유 쪽에 쓰일 수가 있어요. 보여주고. 그다음에 어디시브. 재료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재료들을 바라볼 때 보면은 특히 이제 고분자 같은 재료 바라볼 때 보면은 야 이거는 고분자가 좀 너무 응집력이 너무 약한데 그 다음에 또 이건 접착력이 너무 센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할 때가 있어요. 의미를 부여할 때. 그래서 이제 응집력이라는 거는 코일전, 접착력이라는 건 어디있죠. 완전히 그 수지의 특성에 있어서 중요할 때가 많아요. 응집력.
요새 아시안 게임 하고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도 게임 같은 거 볼 때 보면 한국 사람들 막 응집돼 있죠. 평상시에는 막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는데 뭐 어디 일본하고 이제 축구나 야구 게임 하면은 그냥 으쌰 코리아 뭐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응집되는 그 힘.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응집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응집력. 또 접착력이라는 거는 요거 그러니까 응집력 할 때 보면 요 코이전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어디이전은 또 이제 접착력인데 뭐가 달라붙는 느낌. 이게 또 달라. 항상 얘기할 때 보면 계란의 흰자하고 계란의 노른자 어때? 다르지. 계란의 흰자는 응집력이 세. 예를 들어서 프라이팬에다가 예를 들어서 계란의 흰자만 한번 풀어와봐. 잘 안 풀려. 지들끼리만 응집될라 그래. 근데 계란의 노른자만 딱 까갖고 프라이팬에다 던져보면 쫙 깔리지. 계란의 노른자는 약간 접착력이 좋지. 그러니까 비빔밥, 한국 사람들 비빔밥 좋아하지 않냐? 항상 계란의 흰자는 필요 없고 노른자는 반드시 필요해. 그래야지 그 계란의 노른자로 그냥 양념을 그냥 밥에다가 싹 붙이는 거지. 또 응집력이 좋은 거에 보면 밀가루가 응집력이 좋아요. 쌀은 또 이상하게 응집력보다는 접착력이 좋아. 그러니까 밀가루는 응집이 잘 되거든.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거는 그래서 응집력이 좋기 때문에 밀가루는 쫙 손짜장 같이 그냥 국수가 쫙쫙 뽑아지고 그다음 피자판 같이 그 도우라는 걸 약간 막 돌려주고 그러면 이게 힘이 밀가루의 그 힘이 좋아갖고 딱딱딱한 시트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위에다가 또 이제 토핑 해갖고도 다 그 버텨내는 거야. 그 힘이 응집력이 세 밀가루. 한편 쌀은 좀 다르지. 밥풀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입에 탁탁 붙잖아. 옛날에는 밥풀 갖고 해서 풀 대신에 그걸로도 붙였단 말이야. 종이 같은 거. 접착력이 있어. 이게 원래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이제 쌀국수도 최근에나 개발됐지 옛날에는 쌀 갖고 국수 빼기가 어려웠어. 왜냐면 쌀은 이 응집력이 좀 약해. 그러니까 응집력이 약한 재료들은 딱 뭔가 힘만 주면 확 부러질 거예요. 그 대신에 쌀은 이제 접착력이 좋아. 그래서 쌀 갖고는 떡 만들기가 좋은 거야. 탁탁 접착이 돼. 중요한 거야. 재료쟁이들은 응집력, 접착력. 근데 메탈이라든지 세라믹은 접착력이 있는 거 없어. 메탈이나 세라믹에 접착력 있는 금속 어디 있어? 접착력 있는 세라믹 없어. 접착제는 전부 다 고분자야. 그 얘기하고 싶어. 물론 이제 메탈 재료나 세라믹 재료도 응집력 좋은 재료들은 많아 있어. 하지만은 또 이제 우리 고분자하고 또 다른 거가 접착력이라는 건 완전히 고분자 수지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고분자 수지 갖고는 또 코팅이라고 하는 그죠? 그런 농도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페인트, 매니큐어 이런 거 전부 다 고분자 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잉크 다양하게 이제 수지가 이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 할까요? 자, 하여튼 오늘 요 정도 강의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빨간 날이니까 놀고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늘 결석하신 분들도 기억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 날 1시 반에 시험 봅니다. 일로 오세요. 중간고사. 오케이.